이 흐름 자체가 네. 뭐 원자력이 아주 원자가 하나 들어가야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인데요. 원자력이 대단한데요. 네. 예, 지금 뭐 원자력 없으면은 뭐 네. 주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뭐 원자력 붙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섹터이기도 한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뭐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BHI, 예, 요게 이제 피해 못이 받기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 밖에 뭐 간간히 좀 말씀드린 종목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거의 불꽃을 이렇게 좀 뭐 터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러니까 과열 국면으로 좀 접어가고,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예,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 여기 BHI부터 하단에 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승광밴드 하단까지 평균을 낸 종목들의 움직임인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권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딩을 아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 제가 기존에 뭐 한신기계라든가 일진파워, 네. 두산중공업, 보성파워 때 뭐 우리기술, BHI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쨌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유명인들의 그 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과 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뭐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선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 한국 독자 참여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죠. 한번 읽어드리면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 등에 따르면 2022년 진행될 체코 원전 본입찰에서 우리나라 건소시엄 구성 없이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체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 그래서 체코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 제가 이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 원전, 소형 원전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것은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거다. 친환경을 위한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원전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친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종목은 BHI,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우진,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특히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풍력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재무 안정성 확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두산인프라코어의 자산 매각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렌드고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보유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짧게 5일선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수익이 제가 이제 그 함께 우리 그 주식회사 각 부장이 참여하시는 분들과 종목을 매수를 하시죠라고 해서 매수한 이후에 아까 보니까 110%인가 이렇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이 110% 매일같이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 것을 많이 또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더불어서 또 함께 또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도 뭐 50% 났다, 80%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즘 제가 좀 이 원전 관련해서는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거 보시면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기관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용 좋지만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상을 추세라고 해석을 하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는 살아있지만 수급은
깨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추세가 금이 조금 갔다고 우리는 또 자체 해석을 또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비율 차트를 봤을 때 대차 잔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 슈팅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공매도가 이제 출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할 것 같으면 그래 하고 앵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인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가니까. 그죠? 우리 뉴스에서 계속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고 네. 난리 나니까 사실은 네. 그거를 뉴스 신경 끄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네, 제 말씀은 맞습니다. 이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알죠. 이게 뭐 주식이나 주가라고 하는 게 수급이 붙으면요, 뭐 네. 말려도 간다니까요. 갈 때까지 가는 건데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제 샀어야 되는데 내일 살까 이러면 고생.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그랬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을 돌려 말한 거고, 네,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얘기는 잘 모르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하지 마라 솔직히. 네. 예, 하지 그죠? 말아요. 하지 네, 말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네. 네. 즐기시면서 조금씩 이제 뭐 수익 나면 팔아주고. 네. 근데 그러면 굳이 되고. 뭐 대안을 얘기를 하면요. 이제 굳이 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공매도가 많이 출현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이제 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대차 잔고가 낮은 소형 원자력 관련된 종목 BHI예요. 네. 지금 제가 화면을 열어놨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 두산중공업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이렇게 파란 선이 올라간 게 모습 보이시잖아요. 공매도 수준도 많이 되고 있고.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공매도 추진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눌림목 시점에 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해당 내용이 기존에 이제 제가 4월 19일 날 몽골의 22조 원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 수주 컨소시엄 참가 부각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4월 23일인가요? 그때부터 또 원전 관련해서 또 참여가 돼 있는 걸로 계속 파악이 좀 되고, 특히 이제 한미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에 의해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BHI가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BHI가 좀 더 시장에서 관심도가 집중되겠구나라고 보는 네. 거고, 이제 두산중공업 두중이보단 들어가기가 조금 이제 두슬라보다는 낫네요. 예, 대체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 공매도와 관련된 측면을 해석했을 때는 뭐 부담이 별로 없는 예. 거죠. 많이 줄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BHI는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어쨌든 지금은 빚마저도 뭐 어쨌든 원자력 얘기가 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네. 다음 이슈는 보안주. 요거 네. 금요일도 좀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우리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정부가 암호화폐 한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네. 꽤 강했는데요. 오늘도 강했나요? 예, 뭐 계속 뭐 강조를 또 드려야 되는 네.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렌드라는 게 지속적으로 흐름이 살아있고 기대감이 있다면은 계속 강조를 드려야만이 귀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또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안주가 부각되는 이유는 이제 디지털 화폐와 백신 여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된 또 모의 이런 부분도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본 기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디지털 화폐는 뭐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추세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보안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안 관련주 하면은 한번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제가 거의 매일 반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방송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별로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잘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제 방송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아세요.
처음에 제가 언급을 하거든요. 아, 좀 안 좋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보안주에서 정보 쪽을 보셔야 되는데, 뭐,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S 협력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한 11% 정도까지 갔다가 플러스 6%로 올라오는 기염을 토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국전자 인증, 한국정보 인증, 네. 예, 한국정보 인증을 우리 점심가 프로젝트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6.5 정도 되니까 한 2.5%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뭐 수수료 떼고도 2% 수익이 남으니까 점심값은 충분히 이제 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주요 주주가 한국 정보 인증의 주요 주주가 삼성 SD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삼성 SDI가 주요 주주면 더 좋나? 이렇게. SDI래, SDS예요. 아, 죄송합니다. 삼성 SDS입니다. S죠, 네. 예,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네. 예,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뒷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삼성 SDS가 뭔가 일거리를 받으면은 지금 그죠? 한국 정보 인증이 일거리를 받는다 이런 단순 논리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주목을 좀 하시면 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예, 소개를 해드렸고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캐치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라운시큐어, 뭐 기존에 백신여권 관련해서 라운시큐어는 이미 말씀 많이 드렸고 수익도 많이 났어요. 예, 그래도 현재 지금 계속 보유하고 투자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변동성이 밑으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변동성 밑으로 나오면은 상황 보고 매도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보유하시든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세가 강하게 가는 것들은 보유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보안주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과 보안주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특히 보안주 관련된 부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종목들을 보자.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를 더 보자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기본적인 것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라운시큐어라든가 그리고 케어랩스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전자 인증인가요?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좀 함께 좀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흐름이 그리고 SGA 솔루션스 이런 것들 한국 정보 인증이죠. 이런 것들 예,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좀 잘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관심권에 넣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안 관련주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붙어서 갑니다. 옛날에는 보안 관련주 하면 뭐였었죠? 안랩이었잖아요. 안철수 관련주로 엮이고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쪽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백신 여권, 암호화폐, 그다음에 CDC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네, 합니다. 예, 오늘 곽영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장의 곽영 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4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궁금한 것들 제가 대충 적어놓고 있고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늘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조금 피곤하시면 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이번에 산에 안 가셨나요? 네네. 주말에 그냥 집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떨어지신 겁니다. 주말에 주로 이제 걷기, 그죠? 트레킹을 네. 하셔야 컨디션이 좋아지고. 트레킹을 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사실은 아니고. 네. 아까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잖아요. 진실, 팩트가 뭔지를 정확히 체크해야 되는데 네. 걷기를 하고 오시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걷기를 하고 나서 막걸리를 한 잔 드시기 때문에 힘이 나시는 거예요, 막걸리를. 근데 그죠? 그걸 못했으니까. 걷기를 안 하셔서 막걸리를 못 드셔서 인과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 판교주민님께서 곽
박 부장님 단 거 드시라고 어이, 돈을 많이 보내셨는데요. 네? 보니까 네. 그러셨어요. 어이구, 단 거 네. 드시라고 당뇨병 걸리면 안 돼. 네. 아유, 감사합니다. 5천만 원을 보내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왜 그러셔요.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단 거 많이 사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항공주 얘기를 준비하셨는데요. 네네. 항공이나 여행이나 이런 쪽들 그죠? 이런 네. 쪽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항공주, 이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수익을 지금 거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비중 축소라는 말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2개 정도 뽑아왔어요. 비중 축소를. 항공주에 대해서. 항공주하고 다른 네, 종목에 네,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입니다라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지더라고요. 왜요? 예. 왠지 그게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속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에 좀 부담감 위에서 좀 눌러지면서 계좌 수익이 그렇게 좀 빠르게 개선이 안 되는 느낌이 자꾸 오고 이제 종목군마다 섹터마다 비중 축소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그걸 뽑아내면서 이 시장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마음이 신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예. 신이 안 나니까 무거워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그렇더라고요. 입도 잘 무거워지고. 입도 무거워지고 말도 하기 이게 싫고 막. 이게 당 떨어지는 이유가 예, 지금 단 거를 안 드셔서가 아니라 예. 시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보이고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죠. 비중 축소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져.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감이니까 막 웃어가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좀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차라리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 저가 항공사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이제 비중 축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를 했다가 다시 또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가 항공인데요. 에어부산도 있고 티웨이 홀딩스도 있고 진에어도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생기고 아직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추세가 아직 깨진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 및 항공유 탄소세 과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의 하락을 했다. 실제로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지난번부터 항공주에 대해서 수익이 좀 안 좋아요 이러면서 한 번 더 떨어뜨렸죠. 떨어뜨리고 LCC가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LCC가 그랬는데 다시 또 살아나니까 네. 유류 할증료 인상, 항공유 탄소세 과세. 이 탄소세 과세라는 것은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 자체에 좀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탄소세를 과세를 하는 부분이 같이 순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항공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에 따르면 이제 항공업계가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 할증료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선 회복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선 특가 할인을 이어가는 국내 노선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는 저비용 항공사 LCC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안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EU 집행위원회가 항공유와 난방유를 탄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시장 계획안을 다음 달 7월 14일이죠. 예, 공개할 것으로 알린 가운데 그동안의 탄소세를 면제받았던 항공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된 상태고요. SK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 최근 제주항공의 괌 노선 재개 이슈가 불거지며 여행수 회복 기대감이 항공지 훈풍을 작용 중이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고 선반영되었다라고
SK증권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를 항공주에 대해서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항공주는 단기간 내에 모멘텀을 강하게 잡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수익이 사실 오랫동안 연초부터 계속 버텨왔잖아요. 예, 대한항공도 버텨왔고, 진에어도 많이 버텨왔고,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주가 한번 간단하게 한 두 종목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저희 뭐 주봉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올해 그 1월, 2월, 요때만 하더라도요, 예, 뭐, 대충 이 정도, 2월 달이니까, 예,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 아이고. 2월 달이니까, 네. 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 이 정도 부분에서 주가가 좀 오래 들어와서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대한항공도. 그리고 또, 진에어 한번 볼게요. 진에어. 예.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달에 이 정도, 예, 한 3, 4천 원대에서 2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면은, 조금 최근에 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분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좀 여지가 더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유연성 있게 대응하자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런 어떤 트렌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섹터, 트렌드 개념을 봤을 때는 좀 스크래치가 나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서, 조금 비중을 좀 낮추는, 축소를 좀 하는 전략으로 좀 가자. 추세는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했다가 21선이 깨지면은 전량다 매도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공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주셨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아까 포스코, 현대제철, 그 다음에 풍산도 이제 비철금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네. 철강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철강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두 개나 이제 그런 말씀을 이 말을 또 잘못 드려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을 안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비중 축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철강주 이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유럽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1년 연장 가능성, 세이프가드가 1년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달 말 정도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종료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여부를 현지 시간으로 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 현지 언론들은 세이프가드의 1년 연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할 경우에 국내 철강업계는 유럽으로의 수출 물량이 계속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냉연, 도금, 전기 강판 등 품목에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KRX 철강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3.13% 정도 빠졌거든요. 그 시장에서는 이 고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져 있고, 이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악재도 철강주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존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좀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시장 개입은 철강업의 하반기 이익 전망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그래서 철강주가 핫하게 사실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한껏 들어가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완전 기억나시죠? 완전 급등을 한 거예요.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에서 거의 30,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는 거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강판도 제가 요번에 시도한 건 다 손절을 해버렸어요. 예, 우리 구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스강판도 기존에 이제 한 2만 3, 4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부 다 급등을 해버렸죠. 주가 다 급등을 좀 해버린 상태고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 개별 종목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아직도 가격은 분명히 쌉니다. 예,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유감스럽게도 60일선이 이렇게 종가 기준에서 깨졌어요. 60일선. 보이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지만은, 이 철강주에 대해서, 또 철강주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예, 비중 축소입니다. 네.